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경제적 자유는 이루었어요. 빅스도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그 빅스가 80 가는 일은 거의 10년마다 일어난댔잖아요. 네. 그러면 또 80을 기다렸다가는 40에서 떨어지면서 40에서 살 거야. 그러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책에서도 적어놨지만 80 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40 가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수. 근데 80까지 가면 혹시 집안에 장롱 속에 남은 돈 없나? 네. 탈탈 털어서 사는 레버리지 되고. 팍팍 당겨가지고. 그렇죠. 네. 예, 저기 카카오뱅크 이용해가지고 돈 좀 땡길 수 있나? 네. 예, 그런데 그런 40이나 30도 나오기 전에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신용까지 다 땡겨 쓰다 보면 네. 정작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쓸 돈이 없는 거죠. 음. 오히려 그 돈 땡겨가 쓰던 주식이 또 박살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자금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네. 네. 예, 이 투자의 본질에 딱 하나 빠진 게 자금 관리 부분인데 그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짧은 변동성에 다 날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짧은 변동성에 네. 과도한 과도한 레버리지 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스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빅스 30, 40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산다. 네, 앞으로 한 5년 동안에는 네, 네. 네, 2년마다 이 짧은 조정이 빅스 3, 40 정도 가는 조정이 나오거든요. 네. 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빅스가 이제 3, 40 되면 사야 된다는 신호인 건 알았는데 네. 그때 뭐 지수를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어떤 많이 하락한 좀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지수 사는 거예요. 그때는요. 네. 어. 지수인데 곱하기 2배짜리 레버리지. 네, 네, 네. 실제로 제가 그래요. 어. 빅스 3, 40 되면 레버리지 사요, 그냥. 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내가 빅스 3, 40에 들어갔는데 네. 엉뚱한 주식 사가지고 예, 예. 또 그런 주식이 그럴 수가 있죠. 제대로 샀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무슨 악재를 발표해요. 네. 회사 물적 불안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네, 네. 그래서 또 다 올라가는데 못 먹으면 엄청 예. 억울하거든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럴 때는 지수. 지수 연동형 ETF를 네. 사라. 예. 네. TQQQ를 사야겠다. 네. TQQQ. 네. 너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SQQQ를 그래서 네, 완전 좀 알려주세요. 그랬었죠. 되게 좋은 팁을 또 네. 하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만 사실 한 번만 잘 잡아도 내 자산이 몇 백씩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계속 쉬다가 그럴 때 그냥 반짝 한번 확 해서 벌면 네. 그냥 장기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아까 계속 너무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한 것 같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부할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세익 전무님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저로서는 소화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이걸 여러 번 읽어서 조금 체화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식도 그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분류하는 방법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이라거나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약간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네. 전무님께서 책에 수록하지 못한 것 중에 자금 관리. 예. 예, 그거를 아까 잠깐 언급만 해주시고 좀 예. 자세한 얘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인들이요. 그 자금 관리는 네.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죠. 이번 장 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좋은 장이니까 네.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땅에 묻어야 된다. 땅에 묻어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투자의 고수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박전무가 여러 사람 살렸네. 왜냐하면 버는 건 쉬워요. 강세장에 내가 우연히든 내가 용감해서든 네. 용감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버는 거죠. 네. 근데 용감하기 때문에 다 깨먹어요. 또 예, 예.
그래서 그걸 지키는 방법이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그 땅이 이제 땅 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일단은 무조건 내가 살 집을 사는 거죠. 내가 살 집이나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인데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을 아니 지금 집값이 15억 이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어떻게든 한 2, 3억만 벌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높아가지고 네. 2014년, 13년도에 그 하우스푸어 얘기 나왔을 때 전세율이 90%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집값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안 집 샀죠. 팔고 집 안 사고 전세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율이 막 90%, 100%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 90%면 얼마만 있으면 되죠, 그죠? 13억 5천만 있으면 돼요. 네. 아 1억 5천. 1억 5천. 네. 1억 5천 10%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부동산은 제가 2000년 초에 집 살 때도 그랬고 월급쟁이는 이제 집 못 산다. 그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월급쟁이는 이제 집 못 산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요 한 3억 만드는 게 그게 힘들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필살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필살기로 해가지고 벌면 되는데 이게 왜 땅에 묻어야 되냐면 언제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는지는 몰라요. 코로나 위기로 작년에 박살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알았겠어요. 뭐 트럼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벌면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put aside 하는데 어디다가 빼놓느냐? 부동산에 빼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자금 관리고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빼놓잖아요. 집 사는 것보다 주식으로 좀 더 해가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거의 또 상투예요. 그동안에 내가 한 3천만 원 가지고 한 1억 5천 벌었으니까 예, 예. 야 조금만 더 하면 네. 내가 5배 만들었으니까 예. 조금만 더 하면 한 3억 4억 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반토막 나는데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넣어야 돼요. 계속 되든 안 되든 계속 넣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를 해준 게 네. 과거에 한번 그랬었죠. 12년, 13년도에도 그랬고요. 네. 99년, 2000년도에도 그랬어요. 아, 9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요? 타워팰리스 미분양이었어요. 타워팰리스는 네. 알고 있습니다. 말 많은 부산의 LCT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러면 미분양의 아파트를 사면 보통 그런 아파트들 요 합정동 바로 옆에 여기 메세나폴리스. 메세나폴리스 네. 저거 80% 미분양이었어요. 엄청난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 전세로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이런 조건까지. 맞아요. 네, 5천만 원, 와, 저도 들어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2년 동안 네. 5천만 원 이자 얼마 뭘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도였어요. 음.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계속 이렇게 계속 끝없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자금 관리인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미분양 이런 거에 3년 동안 돈을 넣다 보면 그때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식도 풀 레버리지, 부동산도 풀 레버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부동산을 청약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계약금 1억 5천, 1억 넣을 때 그걸 대출 받아서 넣지 마시고 네. 주식에 번 돈으로 넣어야 돼요. 예, 주식에 번 돈을 그 5천으로 아까 뭐 3천으로 1억 5천 만들었으면 다시 5천은 빼서 그쪽에다가 계약금 넣고 또 1억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빵 터졌을 때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또 살 수가 있는 아파트 대출로 살 수가 있는 상호 거예요. 보완적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걸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위기가 오던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금 관리 네. 책에는 안 나왔지만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야전 사령관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의 챕터마다 어머니가 써주신 글귀를 아. 앞에 담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약간 전부님 되게 놀러 가는 느낌이 들고 사령관님의 네. 그런 뭔가 텐트에 걸려 있는 글을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힘드실 때마다 또 네. 마음이 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니께 명필 가세요? 네, 되게 글씨도 명필이시고 내용도 네. 너무 좋은데 이 글귀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생각하셔가지고. 예, 어머니께서. 예, 아니요. 요 글귀는 다 유명하고 좀 좋은 글귀를 네. 제가 좀 써달라고 아. 부탁드렸던 거고요. 예, 예. 네, 여기 나오는 금신전선 상류시비 이것도 네, 네. 굉장히 괴로웠을 때였어요. 아. 2011년도에 회사가 큰 위기가 왔었어요. 네. 우리 그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한 대표 매니저께서 이제 나가시는 바람에 한 4천억 정도 우리가 운용하고 있다가 1,600억으로 이제 6개월 만에 확 급락했었어요. 돈을 많이 이제 해지를 하는 바람에 아, 고객들이 해지해서. 네, 어차피 아, 그분 네. 보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네, 나가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600억 가지고는 우리가 야. 그 BEP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그때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12월 말이었는데요. 삼성동에 울돌목이라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네. 네, 모릅니다. 예. 울돌목? 아마 지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네. 울돌목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딱 갔더니 이제 그 무슨 위생용지 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울돌목이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어. 명언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명언에 딱 보니까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제가 이 글을 제일 앞에다가 한 이유가 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얘기라고 위대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네. 힘든 일 많은데 아니 그 선조한 때문에 잡혀갔다가 원균 다 박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순신을 다시 투입해라 해서 가봤더니 아니 거북선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 뭐 200척 300척 다 어디 가고 달랑 12척 남아 있던 거죠. 근데 일본 300척 400척 있는데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투자 내 돈 뭐 몇천만 원 투자할 때도 후달리잖아요. 이 전쟁은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건데 그 상황에서 안 돼. 내가 보니까 그 해군 전력으로는 안 되니까 선조가 육지에 가서 권율 장군하고 합쳐서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기계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니 신에게는 아직 1,600억이 있는데 네. 나를 믿어주는 고객님이 아직 예, 있는 있고 거죠. 네. 저랑 같이 있던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 글귀를 보면서 이제 마인드셋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네. 처음부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살아나고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도 네. 그 뭐 완전히 세상이 망하는 듯한 그런 네. 분위기였잖아요. 진짜 우주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네. 이 글 보죠. 예, 저희 집 TV 옆에 걸려 있어요. 예, 그냥 보면 금신전선 상류시 그렇지 아직 나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튼튼한 그죠
몸이 있는 거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북한에서 그 쥐레 깔아놓은 것 때문에 그 발목을 잃으시는 하사분인가 계셨잖아요. 네. 그분의 인터뷰를 보는데 한쪽 무릎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좀 모르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무릎 관절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이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근데 무릎 관절이 한쪽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비관을 하는데 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되게 감사해요. 저한테는 많은 걸 이렇게 부모님 덕분에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덕분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거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또 보면 이런 마음을 먹어도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이 힘듦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더 많이 늙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고생들을 다 하려면 네. 얼굴이 진짜 이렇게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네. 실제로 증권업계 이 펀드 매니저들의 실제 수명이 7년인가 짧아요. 아, 스트레스 예, 때문에. 실제로 짧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예. 빨리 죽어요. 예, 여기 56페이지에 이 글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라. 네. 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번에 뭐 한대. 예. 냉큼 사야죠. 냉큼. 그렇죠. 그렇게 뭔가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치가 명확하면. 이 부분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02페이지입니다. 네. 102페이지에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여기 보시면요. 근심은 애욕에서 생긴다고 돼 있어요. 네. 네. 내가 자꾸만 그 목표치를 막 그 무리한 목표치 1억으로 내가 10억 만들어야지. 아니 한 5년 10년 목표를 세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2년 안에 3년 안에 막 2년 3년도 긴데요. 그렇죠. 한두 달 안에. 그게 바로 예.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그러면서 재앙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근심과 재앙의 부분에 물욕하고 애욕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또 네. 제일 첫 마디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긴다 했잖아요. 네. 워런 버핏 아시죠? 네. 보면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햄버거 먹고. 네, 햄버거 드시고 콜라 드시고. 추리링 하나에다가 그러고 사시잖아요. 네. 복은 검소함에서 저는 이 말을 제일 주식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소해야 돼. 제가 아는 주변의 부자들 보면 다 검소해요, 사실. 그래서 항상 이제 검소함을 생활화 시켜야 돼요. 네. 이게 안 되면요, 반짝 돈을 벌어본들 반짝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네. 네. 막 좋은 차 바꾸고 싶잖아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다 예, 바꾸고. 뽀다구 나는 네. 좋은 차. 예, 그렇게 사치를 하는 순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억에 맞는 또 사치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상 검소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글들이라서 좀 다 네. 이렇게 책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네. 네. 진짜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또 음. 전무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네. 끝으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시장 전망, 뭐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어떤 주도주를 좀 찾아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책과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 네, 것 그런 같고. 질문 말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박세익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지 네. 끝으로 이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궁금한 거. 저하고 질문하고 네.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제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 같은데 네. 이루신 이후의 삶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데 네. 어떻게 기여하고 봉사하고 싶은지 아, 그런 예. 부분들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경제적 자유는 이루었어요. 그러셨을 것 이렇고. 같습니다. 좋겠어요. 네. 부러워서요. 근데 그 경제적 자유의 이제 기준, 그죠? 제가 그런 질문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제 사인을 해드리면서 네.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얼마 정도 우리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한 직업 없이 한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냐고 뭐 3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뭐 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예전에 90세 노 신사분이 저희 회사에 작년에 10월 달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10억이라는 돈을 맡기기 전에 저한테 뭐 투자에 저희는 어떤 회사입니다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박 전무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90세 어렵다. 신사분이 네. 왠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서 싶긴 한데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철학은 있으니까요. 네. 바로 대답해 드렸어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해요. 공모주 투자를 하면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 모아놓고 따로 해요. 예, 여의도에 뭐 CCMM 빌딩 또는 63 빌딩 네. 그런 데서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뭐 비싼 점심을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뭐 63 빌딩에서 막 가재 바닥가재가 나오는 네. 그런 걸 며칠 먹다 보면요.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 수프만 먹고 처음에 나오는 호박 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요 옆에 가서 순댓국 먹으러 가자고.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그 7만 원에서 10만 원에 해당되는 그 코스가 맛있는가. 배가 고프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밥집이 맛있나. 저는 순댓국이 더 맛있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네, 더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추 된장집, 책에도 적혀있지만 네. 그런 게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자꾸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서 사는 순간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면 행복한 삶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면. 네. 그러면 돈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 벌었어요. 네, 그래도 내 집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면. 그리고 이 투자의 본질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 때문에 자꾸만 제가 열심히 벌었던 걸 페드가 자꾸만 뺏어가잖아요. 네. 연방준비은행이 지네들이 돈 찍어가지고 자꾸만 불로소득으로 뺏어가잖아요. 네.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이 금융강국의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는 그것도 저는 사실 제 자존심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우리 아이들한테 내 가족한테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후배들 만났을 때 내가 살게. 네. 네. 그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려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적혀는 있지만
저는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래도 동생들 만나면 제가 사야 되는 그 정도 자존심을 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됐든 뭐 이 이후에 버는 돈은 다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면서 살 건지는 그게 인연에 의해서 어떤 뭐에 의해서 여기를 도와주라고 돈을 벌게 해주셨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너무 거창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앞으로 박세익 전무라는 사람, 박세익 뭐 우리 아들이 됐다 뭐 기억을 할 수가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인데. 네. 저는 그렇죠. RSI 차트를 볼 때마다 박세익 선배님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너무 웃긴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메시지 주신 것들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제 노하우가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해봤더니 맞았잖아요, 작년에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진짜 나중에 누군가가 고등학교 때 전문의 방송을 보고 네 아니면 뭐 대학교 때 전문의 방송을 보고 네. 정말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530여 명이 이루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럼요. 작년부터 계속 해주신 네. 말씀 덕분에 이미 많이 이루셨을 것 같아요. 네. 더 네.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네. 500명 앞으로 더 많아지실 것 같고요. 네. 부동산에 잘 묻으셔가지고 네.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야전 사령관이었던 박세익 전무님이셨는데 좀 인간 박세익 님 어떻게 박세익님. 네. 너무 입에 붙어서 예. 네, 인간 박세익님을 좀 만난 느낌도 들고 이런 분석 뒤에는 마음과 또 이런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 오면서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눌 수 있어서 더 가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네. 진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다음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무님. 이만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